저는 41회 4월 20일 날 시험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밤에 그 41회 투자자산운용사 시험 복기를 해봤어요. 밤에 막 이렇게 생각나는 거 이렇게 간단하게 막 이렇게 생각이 막 나길래 적어봐서 막 글자가 막 이러고 좀 어지러운데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한 이틀 후에 이렇게 차분하게 정리를 다 해봤거든요. 메모를 바탕으로. 그래가지고 분류하는데 한 10시간 넘게 걸린 것 같아요. 그 만약에 1-1 세제 관련 법규, 세무 전략 이렇게 있으면 뭐 조세, 불복제도, 빈칸 옳게 연결한 것, 그럼 심사청구는 뭐 국세청장이나 감사원에 부당한 조세 처분 가지고 90일 이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투자자산운용사 출제 동영 이것만 풀어봤거든요. 9회분 32회부터 40회까지. 그리고 실전 마무리 특강을 들어가지고 이게 프리미엄 강의 노트가 마무리 특강이 교재예요. 그래서 이게 같이 따라 나오고, 그런데 2025년 기본 교재가 바뀌어가지고 그거 반영해서 온다고 그래가지고 3월 말 정도에 그 반영해가지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이렇게 와서 미처 이거는 진짜 완전 새 거예요. 프리미엄 강의 노트 38회, 39회 있는데 한 번도 안 쳐다보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게 모의고사 4회 뭐 정답 해설 이것도 있고 그런데 한 번도 안 풀어봤어요. 정말 깨끗해요. 완전 새 거고. 그래서 이 패스코드에서는 모의고사에서 어디에서 나왔는지는 제가 판단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출제 동영 9회분 이거만 가지고 어디에서 출제가 됐나 이렇게 일일이 다 적어봤거든요. 그리고 출제 동영 38회 2번에서 나왔다. 그러면 38회 제가 찾아볼게요. 38회 찾아잖아요. 2번? 여기. 조세 불복제도 심사청구는 뭐뭐에 똑같이 나왔네요. 국세청장 90일. 그 다음에 여기 출제 동영 38회 3번 변형해서 나왔다. 그 배당 소득 수입 시기 해가지고 이렇게 배당 소득 수입 시기 3번 이거 똑같아요. 38회차 3번. 분할 합병일 경우에는 뭐지 이렇게 등기일을 해야 되는데 분할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지금 지급받은 날 주식 지급받은 날로 기억이 돼요. 그 다음에 33회 3번 이런 식으로 다 적어놨으니까 그 42회 시험 보시는데 참고하시라고 한번 보건 문제 다 영상으로 찍어 볼게요. 소득세법상 비거주자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해야 되는 거 여기는 이제 몇 명이 이런 경우에 납부를 해야 되느냐 나왔었는데 뭐 비실명거래 무조건 분리과세 되는 거고 퇴직금 양도소득은 분류과세로 종합과세 안 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법원 납부금인지 아니면 직장 공제인지 아무튼 둘 다 분리과세거든요. 무조건 분리과세. 그리고 이것도 안 내고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으로 빠지고 뭐 소득이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안 넘어가지고 세 개 다 해당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영어로 했는데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직접세가 아닌 것 해가지고 간접세인 것은 이 말을 바꿔가지고 냈더라고요. 그리고 소법부 해가지고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니까 3번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아까 했고, 그 다음에 금융상품으로 1-에 넘어와서 손해보험 아닌 거, 그럼 이제 생명보험이겠죠. 생명보험의 종류 중에 하나는 생존보험이니까 이거 있고, 그 다음에 집합투자기구 기준가격 설명해가지고 이거 정말 잘 나오는 거거든요. 과세 기준가격, 그 다음에 기준가격 이렇게 어쩔 때는 초과하고 어쩔 때는 같기도 하고 어쩔 때는 적기도 하는데 초과할 수 없다고 나와가지고 틀린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 투자신탁 지분증권 발행할 수 없는 거. 근데 특이하게 공동출자라는 말을 집어넣어가지고 문제를 냈더라고. 그 다음에 퇴직연금제도 옳은 거. 그러면 이거 사용자 기업 책임이 되는 거는 확정급여형이라고, 이것도 오답으로 많이 나오는 거. 아니, 그 오답이 아니다. 옳은 거라고 그랬으니까 확정기여형하고 확정급여형이 있는데, 급여형은 회사가 운영하는 거고 기여형은 근로자가 운영하는 거니까 이게 옳은 설명이었던 거. 그 다음에 특정 금전식탁 설명 틀린 거. 위탁자는 운영할 수가 없잖아요. 지정 안 하잖아요. 그 운용 방법 대상 이것만 지정하고, 그래서 이게 오답으로 나온 것 같고, 그 다음에 MBS, EBS 설명 곤란해라고 한 건데 페이스로 방식의 매자닌 다계층 발행한다 이 문장 기억나고, 자산 보유자보다는 신용 등급 좀 높게 해서 발행한다 그것도 기억나고, 그 다음에 환매부 조건 채권 있잖아요. RP 그거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다 이 말 정말 강조 많이 했는데 강의 들을 때 그거 시험 문제 나왔다. 그 다음에 투자부동산 수익가격 이건 산수 문제로 쉬웠고, 물권 제한물권 아닌 거 점유권이었고, 그 다음에 부동산 관련 용어에 건폐율 용적률 나오는데 용적률은 지하층과 지상층인데 지상층의 연면적이니까 지하층은 포함이 되지 않아서 이게 잘못된 설명이었고, 그 다음에 대한투자 넘어가서 대한투자상품 해당되는 게 뭐냐, 부동산하고 PF 이게 지문에 이렇게 나왔어요. 같이 짝지어져가지고. 그 다음에 그 신용파생 상품 설명 적절 거리가 먼 것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합성 CDO가 특수 목적회사에 양도함으로써 이거 양도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나온 것 같고, 그 다음에 CDO 종류 나왔어요. 차이에서 차익 취하를 목적으로 하면 아비트레이지 CDO였고, 그 다음에 헤지펀드 운용 전략의 거리가 먼 거, 일드 커브 수익률 곡선 전략은 그 차익 거래 전략이라 방향성 전략 아니라서 이게 틀렸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국제 주식 시장 거리가 먼 거, 단기 차익 매매 노리는 투자 비중이 클수록 단기 매매 차익을 노리면 거래량이 늘어서 거래량 그 순위가 결정이 되는데 거래량이 감소한다는 말이어가지고 이거 아닌데 하고 그냥 찍고 넘어가지고, 그 다음에 MSCI 지수 설명 틀린 거, 우리나라는 월드 인덱스에 포함되어 있다 이게 좀 틀렸던 거 같고, 이머징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 좀 특이했어요. 양키 본드 미국에서는 이거 외국 투자 기업이 미국에서 발행을 하면 양키 본드 미국 원화 아니 달러, 사무라이 본드는 일본에서 다 외국채 유로채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외국채 해가지고 뭐 유로채 외국채 이런 식으로 막 기타 지문이 나왔었는데 외국채 이름이잖아요 이게. 그 다음에 재무제표와 손익계산서 같이 발행한 재무비율 총자산 회전율 이거 정답이었고요. 그 다음에 고든의 퍼 모형에서 퍼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거 배당 40% 로우 20%였는데 그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는 게 요구 수익률은 숫자가 몇인지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계산 이렇게 배당 성장률을 하면 B 곱하기 ROE 해가지고 유보율 곱하기 ROE 해가지고
이렇게 계산했던 건 기억이 나는데 요거 수익률은 몇 프로였는지 숫자가 기억이 안 나요. 아마 이런 거 찾아보면 유사한 문제 풀 수 있을 거예요. 출제 동영 32회 34번과 유사. 숫자만 변형해서 낸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 상장 기업의 에비타 50억, 그 다음에 유사 기업의 EV 에비타 비율이 20배. 이 숫자 정확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직접 계산해봐가지고. 그 다음에 채권자 가치 600억 해가지고 이 발행 주수도 정확해요. 400만 주 해가지고 계산해보니까 10,000원 나오더라고. 주당 순이익 계산을. 그다음에 현금 흐름표 설명 틀린 건데 차입금 차는 재무활동 투자 현금 흐름인데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나와가지고 이거 틀렸던 것 같고. 그다음에 산업 연관표 틀린 거는 투입 계수는 총 투입액을 중간 투입액이나 부가가치액 바꿔서 낸 것 같아요. 중간 투입액을 총 투입액으로 나누면 투입계수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 투입계수 구하려면 부가가치액으로 총 투입액을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바꿔 설명해서 틀렸다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이거 39회 숫자만 바꿔가지고 나왔고요. 39회 31번이었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15%, 보니까 산술 평균이고 9로 나누면 1 나오더라고요. 숫자가 9개인데 9개 숫자 다 기억 못하겠고 채빈값 3이나 5나 뭐 그런 거. 아무튼 제일 낮은 건 산술 평균이었어요. 중앙값은 한 15 정도 됐던 거. 그 다음에 특이하게 EVA가 가장 낮은 것. 세후 영업이익을 아예 딱 주고요. 투하자본 300억 주고, 그 다음에 표로 ABCD 이렇게 4개 다 해가지고 이게 WACC 계산을 해서 숫자가 가장 높게 나와야 150에서 300 곱하기 가로를 빼야 되니까 WACC가 가장 높게 나온 게 좀 계산해 보니까 D였던가?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숫자는 이렇게 자본 비율이 점점 줄었어요. 밑에 있는 칸이. 그리고 이거 약간 응용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엘리어트 파동이론 틀린 거, 뭐 조종이파, 상승파, 상승 파동 중 가장 길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이렇게 찾았던 것 같고, 다음 중 하락 반전형 이거도 거의 확실하게 기억해요. 짧아가지고 유성형, 샛별형, 망치형은 나왔는데 중간에 삿바형인데 이게 좀 기억이 안 나요. 2번은 저는 유성형으로 정답 체크했고, 뭐 허달핀 지수 설명 틀린 거 해가지고 그 CR 뭐 K의 기업 점유율 분포와 허달핀 지수는 뭐 변동이 없다, 이게 틀렸던 것 같고, 이 지문도 나왔어요. 소수점 측정 시 허달핀 지수 최대값은 1이다 맞는 말이었고, 역수는 동등 기업 개수였다, 이것도 나왔던 거. 그다음에 이동평균 설명 틀린 거 가지고 이게 4번에 있던 지문이었던 것 같아요. 약세 국면에서 주가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움직일 경우 주가가 조만간 상승 반전할 가능성이 높다, 이거 틀렸거든요. 그 다음에 리스크 관리 넘어가서 포트폴리오 바 구하는 거, 자산 A의 바는 5억 원이었고 자산 B의 바는 숫자가 기억이 안 나요. 10은 넘었던 것 같아요. 12인지 13인지 제곱해가지고 루트 CO 더하면, 왜냐면 상관계수가 0이니까 로우 들어가면 다 없어지고 얘들만 남거든요. 그래서 계산하면 나오고, 그 다음에 신용 손실 분포 특징 옳은 거 연결한 거. 근데 패텔드가 기억이 나요. 두꺼우면서 긴 꼬리 가진다. 근데 이제 평균 분산은 정규 분포라서 얘는 왜곡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틀린 거 같고, 이게 예상외 손실정인지 비대칭성인지 이거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만 영어 이거만 딱 써놓은 거, 이거는 맞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손실분포 특징 설명 나왔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채권 바 구하는 거 나왔어요. 채권 보유액이 얼마, 95% 신뢰 구간
표준 편차 0.8 정확히 기억해요. 왜냐면 제가 0.008을 썼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95는 실내 구간 실내 상수가 1.65였고 듀레이션도 간단하게 줬네요. 3으로 기억해요. 근데 앞에 채권 보유액은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해서 1,500인지 그리고 계산해보면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고 출제 동영 36개 44번 숫자만 바뀌었으니까 그 문제 대비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구조화된 몬테카를로 분석법 틀린 것 얘는 정규분포 아니라서 이 말이 틀렸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부도거리 구하는 게 4번을 계산을 하게끔 이렇게 표로 나왔거든요. A가 이렇게 기대자산 가치, 부채 금액, 표준 편차 이렇게 줘가지고 공식에 다 대입해서 4번 구해야 되는데 이게 제가 지금 부도율이 가장 높은 것인지 부도율이 가장 낮은 것인지 부도 거리가 먼 것인지 부도 거리가 짧은 것인지 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표로 4번 계산하게 나왔던 건 기억하고 그 다음에 재무위험 빈칸 이거 거래하려는데 살 사람이 없어가지고 위험한 거 유동성 위험이었고 그 다음에 직무윤리로 가면 총괄 책임자 업무 아닌 거 위험관리 이게 나왔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는 확실히 기억해. 보통 내부 통제 기준 위반 1억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개수는 해가지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준법 감시인 별도 보수평가 기준 마련하지 않은 경우 준법 감시인 겸직하는 경우 이거 3천만 원짜리고 나머지 하나는 1억 원짜리였거든요. 뭐 내부 통제 기준 마련하지 않은 경우라든지 뭐 사회 이사에서 선임하지 않은 경우라든지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숫자로 딱 3개 주문 주고 골라내라고 했으니까 0개, 1개, 2개, 3개 이렇게 문제가 내서 이것도 이제 1억 원에서 3천만 원 이하 2천만 원까지 다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새로 시험 보시는 분들은 그 다음에 부당 권유 금지 보기에서 틀린 개수는 1개월 후에 동의받지 않고 이거는 할 수가 있었는데 장외 파생 양품은 아예 안 되는 거라서 권유가 안 되는데 권유한 경우라서 이거 틀리는 질문이었고 그 다음에 긴급조치 발동 사유 아닌 거 3개에서 이게 시정조치였고요. 순자본 비율 100% 이하 이게 정답이었어요. 3개 중에 나머지 3개는 다 지문이었고 그 다음에 환매 금지형 설립해야 하는 집합투자국으로 모두 묶인 것은 가지고 부투콘으로 저는 외웠거든요.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 집합기업은 다 환매 금지형이다 가지고 기억이냐, 니은이냐, 디귿이냐 뭐 기억, 니은, 디귿 3개였고 그 다음에 순자본 비율에서 시장 위험이 아닌 것은 보통 이거 그냥 리스크 관리에서 시장 위험이 아닌 것은 물었는데 갑자기 순자본 비율에서 시장 위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쪽 부분에서 문제가 건너왔어요. 제 기억은 리스크 관리 쪽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 자본시장법에서도 순자본 비율에 총 위험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시장 위험이 아닌 거는 신용 위험 이 정답이었고 나머지 뭐 주식, 이자, 환율 근데 여기서 이제 신용 스프레드는 시장 위험에 들어갈 거예요. 근데 신용 위험은 시장 위험, 운용 위험, 신용 위험, 총 위험 계열에 포함되는 거니까 총 위험에는 포함되지만 시장 위험은 아니죠. 그래서 신용 위험이 정답이었어요. 그다음에 집합 투자기구 설명 틀린 거. 동일 종목 증권 집합투자기구 재산 한도 10%인데 20%로 적혀져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틀린데? 하고 체크한 것 같고
투자 일임업자 금지행위 우결권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데. 그 다음에 그 검사 제재 규정 틀린 거 이의 신청에 대해서 이의 신청 거절된 경우는 다시 재신청할 수가 없는데 신청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약간 이렇게 변형돼가지고 상당히 길게 나온 문장이 있었는데요. 보기 박스 안에 문장을 써놓고 밑줄을 이렇게 딱 그어놔요. 그래가지고 밑줄 그은 사람에 해당되는 거 모두 몇 개인가. 근데 밑줄 그은 내용이 그냥 빨리 읽었을 때 준 내부자 연결하는 거 골라내라는 거였던 것 같아요. 뭐 법인 계약 체결 막 이런 내용이 나왔던 것 같아요.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요. 문제가 하도 길어서. 그 다음에 출제 동형 Enhanced Index 전략 틀린 거, 이거 추적 오차가 액티브 운영이 제일 높거든요. 근데 인덱스가 Enhanced Index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해가지고 틀렸고. 기대 수익률 추정 방법 보기에 해당하는 거, 이거 근본적 분석 방법을 영어로 써놨더라고요. 정답을 펀더멘털 어널리시스인지 분석법인지, 펀더멘털은 기억이 나요. 리스크 프리미엄 구조 반영이니까. 그 다음에 빈칸 오른 거, 이거 효율적 포트폴리오하고 효율적 투자 기회선 나왔고요. 그 다음에 주가지수 설명 틀린 거, 니케이 225는 시가 가중 방식이다. 주가 가중 방식인데 틀렸었고. 패시브 운영 방법 괄호 개념 넣기, 이거 표본 추측법하고 완전 복제법, 이렇게 이 문제 나왔어요. 대형주 모두 포함 중소형주는 일부 모든 구성 좀 동일하게 구성한다 해가지고 다른 거하고. 그다음에 보기 개념 나왔어요. 여기 이제 채권 투자에서 나온 문제인데요. 전환 가격 몇 프로 상회하는가 나타내는 지표 페리티였고, 그 다음에 이거 채권 가격 관행적 복할인 방식으로 구해야 되는 거 나왔어요. 근데 1년 71일 남은 시점이어가지고 이거 분모 조심해야 되겠다. 1 플러스 지금 만기 수익률이 제가 기억이 안 나거든요. 만기 수익률 이거 한 다음에 1승이니까 안 써줘도 되고, 나머지 만기 수익률 곱하기 365에 71 이거 계산해서 할인채 액면가 10,000원은 기억이 나는데 지금 만기 수익률은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계산해 보시면 될 거예요. 보통 91일로 문제가 많이 나왔었는데 1년 71일 남은 시점에서 매수했을 때 채권 가격 얼마냐 이렇게 나와가지고 분모 복잡해지겠는데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문제 풀 때. 그 다음에 볼록성 계산 문제도 그 1% 변형됐을 때는 수익률 변동이, 만기 수익률 변동이 1%라 제곱을 해도 1이니까 그냥 2분의 1C 해가지고 더 쉽게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채권 가격이 7.82% 상승하고 듀레이션이 6.4 이 정도의 숫자였던 것 같아요. 7하고 6였고 만기 수익률이 2% 하락한다 그래가지고 여기 마이너스 2를 제곱을 해줘야 되는 좀 특이한 문제였어요. 약간 더 어렵게 숫자를 냈던 것 같아요. 볼록성 계산 문제. 기출 동형 39에 80번에서도 나왔고 다른 데도 좀 나오거든요. 볼록성 계산 문제. 그 다음에 볼록성 특성으로 옳은 거, 이거는 저는 강의 들어가지고 기억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왜냐면 볼록성도 듀레이션하고 만기 수익률 표면 예제를 만기하고는 거의 성격이 비슷하다. 만기수라고 표면율이 낮을수록 다 듀레이션도 크니까 볼록성도 크게 될 거고, 만기가 길수록 어차피 변동성 심해지니까
듀레이션도 길어지니까 볼록성도 크다 이렇게 해가지고 3개 골라놨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출제 동영 36회 이거 변형해서 냈더라고요. 그 다음에 선도골에 대한 설명 틀린 걸 줄 알았는데 옳은 거 골라라 그래가지고 신용이 중요시 된다 이 내용이었던 기억나고, 블랙셜즈 모형 변수 아닌 거 기초자산 기대 수익률이었고, 그다음에 옵션 민간도 설명해서 이 내용 기억나요. 왜냐면 직접 제가 델타 감마 그 다음에 베가 세타 로우 다 그려보고 여기 풋 옵션 매도했을 때 베가는 플러스 했으니까 마이너스 나오겠다. 그 다음에 콜 옵션 매수는 마이너스니까 같은 부위다. 이거 이 내용 설명 맞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신경 써서 내셨네 옵션 민감도,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질문 좀 특이했어요. 그 다음에 스트레돌 매도 수익 발생 뒤쪽, 그 다음에 그 프리미엄이 2포인트 3포인트라 2개 더해가지고 행사 가격에서 마이너스 5 플러스 5 하면 이 가격 이 구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백오데이션 문제 나왔어요. 선물 시장 가격이 현물 시장 가격보다 낮은 상태. 근데 역조 현상은 안 나오고 그냥 백오데이션 단어 하나만 나왔어요. 그 다음에 투자 운용 결과 분석에서 벤치마크 속성, 기준지표 속성 오른 개수 골라라는 내용 나왔었고, 이거 기억나요. 보유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뭐랄까 투자 성과 등급 그거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사전에 미리 정한다. 이거는 잘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2개는 좀 기억이 나는 것 같고, 그래서 벤치마크 속성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오른 개수니까 개수대로 골라라는 내용. 그 다음에 젠센의 알파 얼마인가 숫자 주고 젠센의 알파 공식에 넣어서 계산하는 문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거시경제에 가가지고 ISLM 모형 설명 틀린 거, LM 곡선 화표 수요는 이자율 감소 함수인데 증가 함수라고 나왔었고, 그 다음에 LM 곡선은 이자율과 국민소득 공간 안에서 이렇게 표출해야 되니까, 그려져야 되니까 이 내용도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다음 중 후행성 지표 아닌 것을 했는데 제가 실업자 지수만 하나만 딱 기억이 나요. 나머지는 안 읽었어요. 왜냐면 실업자 지수 가지고 어떻게 착각을 했냐면 이거 CSM이나 BSI 심리지수 아닌가? 하고 읽어하고 딱 체크했는데 이 문제에서 틀렸을 것 같아요. 취업자 수, 실업자 수 다 후행 지표 아닌가요? 아무튼 이 문제 막 정말 아쉬워요. 좀 더 읽어볼 걸. 복귀하다가 이 문제가 좀 아쉽고, 그 다음에 경기순환이론 설명 중 거리가 먼 거, 이거 저점하고 정점 확장이냐, 근데 여기 순환주기는 저점에서 저점이나 정점에서 정점이니까 순환주기 틀리게 설명해 놨었고, 그 다음에 이 내용 좀 이거 뭐지? 약간 생소했어요. 왜냐면 이 보기 박스 안에 조세 감소해가지고 막 내용이 막 나와요. 뭐라고 하는 거야? 아무튼 피고 효과는 아니었어요. 왜냐면 피고 효과는 하도 기출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정책 무용성 이론인가? 완전 고축 효과 한가가지고 그냥 얼른 정책 무용성 하고 찍고 넘어가지고 지금 이 보기 안에 내용은 자세히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조세 감소해줬다는 말은 기억이 나요. 그리고 확대 재정정책 썼는데 효과가 없다 뭐 그런 내용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무튼 이 문제는 좀 제 복귀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변동성 보상 비율 계산하는 문제 나왔어요. 기대 수익률 편차 위험 수익률 주고 비중 5대5로 이거는 기억이 나고, 공식 이렇게 써가지고 하면 나오고,
그 다음에 균형 상태에서 베타 구하는 문제 가지고 이 기대 수익률 4%하고 3%는 기억이 나는데 A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하고 베타는 기억이 안 나요. 왜냐면 제가 4-3 이렇게 하고 X는 기억이 나거든요. 여기 숫자는 기억이 안 나요. 아직. 그러니까 출제 동형 39에 98방 숫자만 바꾼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것도 지배 원리 동일 비중 다음 표현할 때 기대 수익률이 가장 높은 것 해가지고 A, B, C, D 4개 다 계산해야 되는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가중평균으로 계산해야 돼서 비중, 확률 가중평균이니까 0.2, 그 다음에 퍼센트 다 곱해가지고 계산하고 제일 높았던 게 전 D번이었던 것 같은데 숫자는 아무거나 넣어도 변형만 해도 이런 식으로 문제 낼 수가 있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있어요. 이거는 상관계수 기대 수익률 상관계수가 마이너스면 가장 높은 분산 효과 투자를 발휘할 수가 있는데 여기 B와 C를 50%로 편입한다. B와 C가 마이너스였었거든요. 상관계수가 50대 50으로 편입한다. 이거 정답이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자본 자산 가격 결정 모형 잘못 설명한 거 모든 투자자는 동일한 방법인데 같은 방법으로 정보를 분석한다 그래가지고 지문 틀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 복귀해 놓은 거 보니까 번호를 먹여보니까 74문제는 복귀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난생 처음으로 시험 보고 나서 복귀해봤어요. 저는 42회 시험 보시는 분 도움되길 바랍니다.